자, 이번 시간엔 5번째 우리 과목인 색채 체계론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319페이지 보시면 색채 표준이라고 나와 있죠. 표준의 목적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자, 표준을 정해야 되는 이유가 있죠. 목적이 있습니다. 자, 표준을 정하는 데에는 첫 번째 뭐예요? 색채를 정확하게 측정해서 전달하고, 그 다음에 그 색채를 관리하고 그 색채를 가지고 정확하게 재현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표준이라는 걸 정해 놓은 거죠. 그래서 표준을 정해 놓은 목적은 첫 번째 뭐예요? 정확한 측정, 그 다음에 정확한 전달, 그 다음에 색채의 관리, 그 다음에 색채의 재현, 4가지의 목적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기억을 하셔야겠죠. 자, 이러한 목적을 갖게 하는 것들이 만약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라고 하면, 이러한 목적이 없다, 색채 표준이라는 걸 정해놓지 않았다 라고 하면은 어떠한 문제가 생기겠어요? 개인이나 기업이나 국가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색에 대한, 색채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뭐 개인이 이제 기업에서 얘기할 때 어떤 정확한 표준에 정해져 있는 색채를 설명을 했을 때 기업에서 요 색채를 만들어 주세요 라고 했을 때는 그 색채의 동일한 색채들이 관리가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어떠한 역량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표준으로 나와 있겠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없으면, 빨간색이긴 한데 조금 이렇게 좀 칙칙하고, 좀 칙칙하면서도 색이 좀 선명해 보였으면 좋겠고, 명도 좀 무거우면서 색깔은 좀 살아있는 듯한 이런 색을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하면 받아들이는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표준이라는 걸 정확하게 만들어 놔서 어떻게 정확하게 측정하고 기호화시켜서 그거를 좀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는 게 색채 표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커뮤니케이션이 잘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잘 안 되면, 관리가 안 되면 그것을 정확하게 재현할 수 없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목적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고 계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색채 과학의 기원을 보면은 몬테크리스토,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계속 발전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불에서 빛이 발생해서 대상을 보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점점 발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이 유채색은 검정색과 흰색 사이에 위치한다고 했는데, 뛰어난 관찰력의 이론을 넘어서 유럽에서 계승돼서 이제 막 펼쳐지는 거죠.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색을 볼 수 있게끔 정해 놓은 건, 색이 이렇게 우리 눈에 보인다라고 정해 놓은 건 우리 색채 지각론에서도 말했듯이 뉴턴에 의해서 색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태양 광선이 어떻게 프리즘을 통해서 굴절로 인해서 우리 눈에 보이는 가시광선의 범위를 나타낼 수 있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굴절에 의해서, 파장에 의해서 색의 띠가 나타나는데, 이 띠들을 모두 합쳐 놓으면 다시 백색광으로 돌아간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얘가 프리즘을 통해서 색의 띠가 나타나서 우리는 다양한 색채를 경험할 수 있으며, 이 다양한 색채들이 다 합쳐졌을 때 다시 백색광으로 돌아간다는 걸 밝혀놓은 게 뉴턴이라는 사람인 거죠. 이 사람에 의해서 이제 개발이 된 거죠. 그래서 영이라는 사람이, 우리 영과 헬름홀츠라는 사람이 이렇게 그 이론을 펼쳤었죠. 세 가지의 기본적인 세 가지의 색으로 모든 색이 재현될 수 있다, 모든 색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사람이 이제 뉴턴의 광학 이론을 전개로 해서, 이런 색의 띠를 전개로 해서 이 사람이 삼원색에 대한 개념, 파동설에 따라, 파동에 의해서
자, 파장에 의해서 파동설을 주장한 사람이 영이라는 사람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괴테라는 사람이 이제 유채색은 흰색과 검은색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오늘날의 심리적인 영향과 같이 합쳐져서 나와서 지금 색채 연구에 지금 색을 보고 심리적인 것까지 연결시키는 색채를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계시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이론들이 지금 계속 쭉 펼쳐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색채 표준의 종류를 알아봐야 되겠죠. 표준으로 정해놓은 거, 그 표준으로 정해놓은 목적, 표준이 없었다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 표준의 종류들이 있겠죠. 그거를 두 가지로 나눕니다. 두 가지로 나누는데 두 가지가 이제 현색계하고 혼색계 두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자, 현색계와 혼색계로 나누고 있습니다. 두 가지는 여러분들 두 가지가 나왔다고 하는 건 뭐예요? 구분을 하실 수 있으셔야 하는 거예요. 자, 이 구분을 하는 문제들은 어떻게 꼭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구분을 여러분들이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현색계라는 것은 인간이 색 지각을 눈으로 하는 거예요. 눈으로 어떻게 구분할 수 있다. 눈으로 지각하기 때문에 눈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거를 인간의 색 지각을 기본으로 가정하에서 색을 표시를 합니다. 인간의 눈으로 색 지각을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해서 색을 표시하는 체계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인간의 눈으로 구분을 하는 색 지각을 표시라고 한다면, 자, 혼색계 같은 경우에는 빛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색 감각을 일으키는 특정한 자극을 수치로 나타내는데 이 빛이라는 것을 수치로 나타내려고 하면은 기계가 필요하죠. 기계가. 그쵸? 그래서 기계로 인해서 빛의 체계를 기계로 인해서 정확한 수치로 구분을 시켜 놓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는 인간의 눈으로 구분을 시켜 놓는 거고 얘는 기계로 구분을 시켜 놓은 게 혼색계, 현색계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자, 그러면 세 가지 그 구분을 하는 거에서 여러분들이 현색계의 대표적인 거 우리나라에서 기본적으로 채택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에 한 번쯤 배우셨을 거예요. 먼색 표색계라는 것과 자, 헤링의 반대 색설을 기본으로 사용하고 있는 NCS 표색계, 그 다음에 PCCS 표색계, 얘는 일본에서 개발한 거고 DIN 독일에 있는 표색계, 이 네 가지의 표색계가 기본으로 현색계의 대표적인 표색계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계셔야겠어요. 그러면 문제에 이렇게 나오겠죠. 현색계에 속하지 않는 거, 그럼 뭐 3개 써놓고 다른 거 하나 써놓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혼색계의 대표적인 표색계 3개를 써놓고 혼색계가 아닌 것은 뭐 먼셀 표색계를 써놓든지 NCS 표색계를 써놓든지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구분을 하실 줄 알아야 된다. 골라낼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혼색계는 빛의 혼합이므로 자, 빛의 혼합은 뭐 CIE 표색계, LAB 표색계, 그 다음에 LUV 표색계가 있습니다. 자, CIE는 그 빛의 혼합이라고 해서 X, Y, Z. 자, CIE, CIE, CIE라고 다 붙죠. 자, 그래서 이 표색계의 대표적인 것, 요 3가지와 요 4가지는 여러분들이 구분을 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섞어놓고 골라내는 문제 나오겠죠. 자, 그래서 현색계 같은 경우는 우리 눈으로 구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색의 삼속성인, 색 지각을 할 수 있는 삼속성인 색상,
명도, 채도 이거를 정량적으로 표기를 합니다. 분류를 해서 번호나 기호 이런 거 표기를 하는 거죠. 색상은 얼만큼, 명도는 얼만큼, 채도는 얼만큼 이라는 걸 표기할 수 있는 게 이 현색계의 대표적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물체색을 표시한 거 색상, 명도, 채도를 표시를 하죠. 자, 이게 현색계에서는 눈으로 구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같은 간격인 등 간격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현색계 같은 경우에는 물체색을 우리는 눈으로 구분해서 색상, 명도, 채도 이런 걸로 표시를 합니다. 자, 그런데 혼색계 같은 경우에 측색기로 측색을 하는데 파장 영역에서 빛을 얼만큼 반사하느냐, 반사하는 빛이 우리 눈에 지각되기 때문에 반사량에 대해서 표시를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빛을 반사하는가에 따라서 색의 특징을 표시하는 체계로 되어 있는 거죠. 색상, 명도, 채도가 아니라 빛의 반사량으로 표시를 합니다. 자,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빛의 반사량으로 표시를 하기 때문에 등 간격은 같은 간격으로는 될 수 없다라고 얘기하죠. 등 간격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현색계와 혼색계는 여러분들이 구분을 잘 하실 줄 아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닌 것, 뭐 옳은 것 이런 것들이 골라낼 수 있는 것, 구분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확실히 기억을 하고 계셔야 해요. 자, 그렇다고 하면 이 색채 표준이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자, 표준이 되는 건 당연히 조건이 있겠죠. 그 조건이 뭐냐 하면 321페이지 여러분들 보시면 자,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거죠. 그래서 과학적인 근거로 인해서 합리적인 체계를 가지고 사용이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합리적인 체계여야만 사용이 어떻게 쉽다, 용이하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색채 간의 지각적 등보성, 간격을 유지해서 단계가 고르게 표현할 수 있는 조건을 가져야 되는 거죠. 고르게 표현돼야 되고 색상, 명도, 채도 이런 것들의 색채 표기가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 그래서 색상, 명도, 채도가 정확하게 표기가 이루어진다면 여러분들 밑에다 하나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색상, 명도, 채도가 명확하게 이루어졌다면 어떻게? 정확한 재현이 가능을 하겠죠. 표준이 되는 조건에 있어서 정확한 재현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정확하게 재현이 가능한데 이거에 있어서 그냥 일반적인 안료에 있어서는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죠. 자, 그래서 기본 안료로 재현을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 특수 안료를 만약에 사용을 해서 재현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색채 속성을 정확하게 또 표기를 해줘야지만 우리가 재현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다 어쨌든 재현을 하기 위한 표준을 만들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 속성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구분을 하셔서 속성에 대한 표시를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된다는 걸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겠죠. 자, 이러한 표준 중에는 대표적인 표색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현색계와 혼색계를 구분할 때 이 표색계들이 나와 있죠. 자, 이 표색계들이 도대체 어떤 것들로 이루어져 있는지, 어떤 표색계인지, 어떤 걸로 구성되어 있는지, 어떻게 표기하는지 이런 방법에 대해서 지금 공부하는 시간이에요.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표색계가 우리나라에서도 채택해서 사용하고 있는 표색계가 먼세 표색계입니다. 그래서 먼세 표색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채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겠죠. 자, 그러니까 먼저 제일 처음에 먼셀 표색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색계는 여러분들 시험 문제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뭐 어렵다고 생각하면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인데 정확하게 잘 알고 계시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기본을 여러분들 잘 알아두셔야 해요. 자, 그래서 우리 첫 번째 먼셀 표색계서부터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셀 표색계는